새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작을 안 합니다. 동작을 앰프가 왜 동작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칩을 재활용해서인 듯해요. 이 OP앰프 IC가 새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쓰던 건데요. 마침 같은 종류 칩이 있어서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작은 IC입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낸 뒤 다시 앰프 기판에 붙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전혀 다른 타입의 OP앰프로 교체하기로 했어요. 새 것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된 칩이라 사용하지 않으려 했는데 가진 것이 이것 외에는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이 재활용 칩의 크기를 쉽게 비교하기 위해 저항 하나를 화면에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작은 칩을 여기 왼쪽 칸에 보이는 칩으로 바꾸려 합니다. 그럼 교체 후 다시 돌아올게요. 자, 칩을 교체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건데요.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네요. OP앰프 교체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부품을 달도록 할게요. 먼저 스위치 6개를 이쪽 부분에 달고요. 앰프도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 2개를 달았고요. 앰프 테스트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시작하자마자 전원선을 엉뚱한 곳에 연결해 버렸어요. 전원을 여기에 잘못 꽂아서 이쪽이 죽었어요. 이쪽 2차 증폭단인데 여기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날려버리고 여기 1차 앰프만 쓸 거예요. 대신에 여기 있는 저항들 있죠? 요거하고 이건 재활용을 할 거예요. 이쪽 1차 앰프에 추가하고 증폭도만 충분히 높여주면 앰프 하나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칩을 새 걸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교체 과정에서 단문 PCB에 무리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 대신 여기 저항값을 1K에서 200으로 줄여줘서 작은 오디오 신호라도 충분히 증폭되게 할 거예요. 200대 40K 비율이니까 200배로 증폭되겠네요. 10mV 오디오 신호가 들어올 경우 출력은 200배 증폭된 2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뒷면부터 회로 변경을 시작해 볼까요? 여기 선들을 조금 옮기면 2차 앰프 제거도 쉽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회로도로 설명드리면 이 앰프에 처음 사용했던 OP앰프들은 이 스케치를 할 때 사용하던 것이면서 동시에 프로토타입 만들 때도 썼던 작은 이 칩입니다. 그 이후 이 작은 칩에서 큰 것으로 바꿨는데 큰 칩에 있는 OP앰프들이 회로도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칩 안에 있는 2개 앰프를 이 회로처럼 서로 연결해 사용하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작은 것을 사용했을 땐 회로도대로 잘 동작을 했었는데 이 큰 칩으로 바뀐 뒤에는 동작하지 않았어요. 사용 전에 이 큰 칩을 테스트 했었는데 앰프가 살아있는지만 확인했던 간단한 테스트여서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간 고전을 해왔네요. 다행히 회로 수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처음 개혁을 빨리 접고 문제의 그 칩을 새 칩으로 교체했는데 이 과정에서 칩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새로 교체한 것마저도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문제의 칩을 테스트하기로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의 2차 앰프를 따로 테스트했더니 정상이었어요. 결국 큰 칩에 있는 2개의 OP앰프는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새로운 회로도도 필요하게 됐어요. 다행히 이 칩은 오디오 전용 칩이라 처음에 사용했던 작은 칩과는 달리 앰프 하나만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새로운 회로들을 설계해 볼까요? 먼저 스테레오로 들어오는 오디오 신호를 모노로 변경하는 회로를 만들어 볼게요. 스테레오 음악이 오디오 인으로 들어올 때 두 개의 신호로 나눠서 오는데요. 오른쪽과 왼쪽 신호로 분리되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음원과 앰프가 분리되도록 콘덴서를 통과하게 하고 그 다음 저항을 통과하게 해요. 증폭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1.1K를 사용합니다. 왼쪽 신호도 이와 같이 콘덴서와 저항을 차례로 통과하게 하고 저항값도 1.1K로 합니다. 그 다음 이 두 신호를 한 곳에 모아줘요. 이 과정에서 스테레오 신호가 모노로 바뀌면서 OP앰프의 반전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비반전 입력 쪽으로는 전압분배 법칙을 이용해 오디오의 중심 전압인 2.5V를 할당해 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을 이용해 전압분배 회로를 만들어서 이쪽은 5V 전원에 연결하고 각 저항에는 10kH를 할당해 2.5V 전압 분배 회로를 완성합니다. OP앰프 입력은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아래는 플러스 입력입니다. 핀 번호는 반전 입력인 마이너스 쪽이 2번, 플러스 쪽은 3번이 돼요. 그 다음 이쪽이 4번 그라운드 핀이고요. 여기 저항과 같이 연결됩니다. 여기는 4번 핀, 그 다음 위쪽은 8번 핀인데 8번은 플러스 5V 전원에 연결됩니다. 출력은 1번 핀이고 이 1번이 2번으로 피드백 되는데 이제 2번 핀에서 1번 핀으로 피드백이 연결되는데 가변 저항 두 개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가 연결됩니다. 이 가변 저항은 20K 5ohm짜리를 달고 이것은 10K짜리를 달게요. 동일한 가변 저항이고요. 이쪽은 출력 쪽으로 연결돼요. 그 다음에 출력 쪽으로도 저항을 달아주는데 여기도 같은 10K ohm짜리 가변 저항을 달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이 연결되는 곳은 여기 아두이노의 ADC로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OP앰프 설계를 끝냈는데요. 이 회로가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디오 전용 칩을 사용해서인 것 같아요. 여기에 사용된 OP앰프는 LM358입니다. 자, 그럼 이 회로대로 오디오 앰프 보드를 수정해 볼까요? 이렇게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오디오 선을 빼주면 여기 오디오 잭을 스테레오 쪽으로 변경했는데요. 미리 그려졌던 스케치를 보고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 그림과 비교해보면 이 모노 오디오 잭을 이 스테레오로 변경했습니다. OP앰프 쪽 변경을 살펴보면요. 이쪽 1차 앰프는 수정했고 이쪽 2차는 연결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디오가 들어오면 두 개의 가변 저항으로 신호를 증폭하는데 여기 20K와 이 10K로 증폭해서 이쪽으로 출력해 줍니다. 이렇게 새로 설계한 회로대로 앰프 쪽을 수정했고요. 다음 작업으로 스위치 쪽을 완성하고 이 보드의 두 개의 전압 변환 장치까지 연결한 다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스위치 부분은 이쪽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오디오 앰프가 완성됐고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두이노도 등장시킵니다.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아두이노 메가인데요. 전원부터 살펴보면 이쪽으로 전원이 공급되면 온오프 스위치를 통해 여기까지 전달이 되고요. 이것은 19V를 5V로 낮춰서 LED-D로 보내줍니다. 특히 이것은 LED-D 전용으로 사용할 전압 변환 장치인데요. LED-D가 워낙 큰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5A인 고전력 장치를 사용하게 됐어요.
만약 모든 LED를 동시에 켜면 12A 이상은 돼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쪽 오디오 앰프 보드와 이 컨트롤 보드로 5V 전원을 공급하는데요. 이렇게 5V 전압 공급하는 장치를 하나가 아닌 두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LED들이 예민한 오디오 앰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전원을 분리했더니 실제로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참고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앰프 보드와 컨트롤 보드에 사용하려 했던 전압 변환 장치는 이렇게 작은 거였는데요. 사용해보니 뜨겁게 열이 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1시간 연속 사용했을 때 동작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안전을 위해 이렇게 큰 곳으로 교체했습니다. 이것 대신에 이것으로 교체한 뒤 열나는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이제 남은 작업은 여기 있는 6개의 버튼 하나하나에 다양한 기능을 할당해 줄 수 있도록 이쪽 컨트롤 보드에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오디오 앰프를 아두이노 메가 쪽으로 연결할 수 있게 이 커넥터들을 만들었어요. 이쪽은 오디오 신호를 보내기 위한 커넥터인데요. 앰프에서 증폭된 오디오 출력을 아두이노 쪽으로 보내기 위해 만든 겁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버튼과 이렇게 연결됐고요. 이 LED들은 이쪽과 연결됐어요. 이것은 이쪽 OP-앰프 파워와 그라운드로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보드와 아두이노를 이 커넥터를 통해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드디어 이렇게 하드웨어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이 선을 여기에 꽂아주면 되고요. 이것은 여기에 꽂으면 돼요. 이쪽으론 LED 띠에 신호를 보내고요. 이 선은 조명을 켜고 끄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드웨어가 모두 완성이 됐네요. 이제 이 보드들을 케이스에 설치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케이스 안에 모두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안전을 위해서 여기와 여기 그리고 이쪽 일부분에 커버를 씌울게요. LED 띠와 접촉하지 않도록 이것처럼 커버를 씌워서 보호해 주겠습니다. 커버를 모두 씌워졌습니다. 이렇게 보호막을 설치해서 여기 2개의 전원 공급 장치를 보호했고요. 여기는 투명한 캡을 씌웠어요. 그리고 볼륨 조절 손잡이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보호용 필름들을 미리 부착해뒀어요. 자, 이로써 대장정의 하드웨어 제작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완성된 작품과 다양한 음악으로 많은 영상들을 찍어서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뮤직킬러 제작 과정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